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네, 유승민 후보 KBS 뉴스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대선 출마는 기정사실이었지만 오늘 공식 선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전에 하시고 바로 또 대구로 이제 달려오셨는데 그만큼 지역민들에게 꼭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역민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우리 대구 경북의 지역민들만큼 정권교체 열망이 큰 지역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출마 선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겁니다.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봤듯이 수도권 중도층 젊은 층의 표심 마음을 얻지 못하면 이번에 정권교체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국민의힘 후보 중에 제가 중도 확장성이 가장 뛰어난 후보다. 제가 민주당이 제일 강한 후보다라는 말씀을 오늘 출마 선언에도 말씀드렸고 우리 대구 경북 시도민들께서 정권교체를 원하시면 저 유승민을 중도 확장성이 제일 강한 저를 꼭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대구 경북민들한테 유 후보는요. 네. 지역 출신에 걸출한 인물 그리고 또 반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살짝 불편한 이미지가 뒤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돌파하실 예정인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계 때문에 제가 정치적으로 그동안 몇 년간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예. 오늘 대구에서 우리 시도민들께 제 중심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올바른 길로 가실 수 있도록 누구보다도 제가 중심으로 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나 그 주변에 진박 간별사 이런 분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대통령을 망치고 나라를 망쳤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대구의 아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했고 단 한 번도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국민의힘 후보 중에 제가 정말 대구의 아들이고 제가 누구보다도 수도권 중도층 청년층에 통하는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중심을 꼭 이해를 해 주시고 저에 대한 지지를 해 주시기를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중도 확장성이 가장 뛰어난 후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야권 후보 가운데 여전히 지지율 1위는 예. 윤석열 전 총장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을 수사를 지휘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에서조차도 뭐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후보를 제치고 압도적인 지금 뭐 선두를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이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윤석열 후보에 대한 대구 경북 시도민들의 지지는 그거는 정권 교체의 카드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을 단순히 심판하는 그걸로 정권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정권 교체를 하려면 중간에 무당층이나 중도층 이분들 마음을 사야 되는데 그분들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가혹한 심판이나 이런 것보다는 누가 나라를 더 잘 이끌어 갈 거냐 이걸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하고 수사를 하고 또 기소를 하고 구형을 하신 분입니다. 저는 사실 제가 국회에서의 탄핵에 대해서는 제가 당연히 책임이 있는 사람이지만 저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런 대구 경북의 어떤 상반된 지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모순을 느끼고 좀 서운한 감정도 사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헤아려 주시고 누굴 세우면 과연 민주당을 이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그런 성공한 정부를 세울 수 있겠느냐. 그런 점만 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이준석 당대표와 또 윤석열 캠프 간의 갈등도 좀 있었습니다. 그 뒤에 유승민 후보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예. 사실 나돌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당대표에 좀 각별한 인연이 있기 때문일 네, 것 같습니다. 유 후보께서는 당대표의 덕을 본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관계도 사실 좀 궁금합니다.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죠. 지금 역차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저하고 친하죠. 제가 아주 친한 친구 아들이고요. 또 정치를 오랫동안 같이 했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되기 전에는 저를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는 저나 이준석 대표나 이 대선을 하기 위한 이 경선에서 진짜 경선이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공사 구분은 확실하게 합니다. 제가 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는 일체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확실히 선을 긋고 계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공식 석상에서 만나서 잘 지내냐 수고한다 이러고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캠프 쪽에서 이준석 대표 보고 사퇴를 하고 뭐 유승민 캠프로 가라느니 또 이준석 대표 탄핵을 이야기하고 사퇴하고 나서 비대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데 대해서 제가 아주 강하게 며칠 전에 사과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대표를 그래 흔들어서는 안 되고 네. 이준석 대표 체제가 무너지면 저는 정권 교체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후보는 후보대로 당대표는 당대표대로 각자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거고 제발 그런 개인적인 친분 가지고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약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출마 선언문의 제목이 결국은 경제다 이랬는데 가장 강조하고 싶은 공약 어떤 겁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과 공무원 일자리 이런 걸로 우리 경제를 망쳐놓은 데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해왔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저 평생 경제를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온 사람입니다마는 30년 동안 추락해온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반등을 시키겠습니다. 예컨대 이 지역에 있어서는 저는 영호남을 아우르는 남부 경제권 지역에 우리나라가 부족한 게 지금 반도체 비메모리 분야입니다. 정부가 50조 원을 선투자를 해서 반도체 미래 도시를 이 지역에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죽어가는 지방대학, 지방경제에 정말 새싹이 돋아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 이 세간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게 갈등 문제입니다. 뭐 남녀 갈등, 네. 또 빈부 갈등, 노사 갈등 정말 많은데 유 후보께서 또 화두로 던진 이 여성가족부 폐지론도 또 해법을 찾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편가르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나오고 네. 있거든요. 이런 사회적 갈등 구조 어떻게 풀 계획이신가요? 이 기회가 없다 보니까 지금 20대, 30대 젊은 층에서 남녀 젠더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저는 진정으로 양성평등,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기가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다 이런 느낌이 안 들도록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고 4년 전에도 저는 여가부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가부가 본연의 고유한 업무가 없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양성평등위원장이 제가 돼가지고 정말 중요한 부처들이 있습니다. 기재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이런 데다가 양성평등 국을 설치해서 오히려 남녀 누구나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가부를 설치해놓고 거기에 예산도 얼마 안 주고 여가부가 제대로 할 일도 못하는 그거보다는 제가 이야기하는 대안이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그게 저는 여성들한테도 훨씬 나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유승민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